자, 물질의 특성 두 번째 들어왔습니다. 물질의 특성 2번에서 처음에 배울 거는 밀도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용해도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과 순물질과 혼합물 이런 것들 다 배워왔고요. 자, 밀도를 보기 위해서 먼저 용어부터 파악하고 나서 밀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부피라고 해서 부피는 뭡니까? 부피는 그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적을까요?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어떤 공간이 있겠죠? 이 공간의 크기, 이것을 부피라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느낌이 오나요? 조금 애매하죠? 단위는 밀리리터 많이 쓰고요. 세제곱 센티미터 혹은 세제곱 미터도 관계없어요. 이런 것들 전부 부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질량이라고 하면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질량과 무게의 단위 차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게는 어떤 그 행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죠. 중력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런데 질량이라고 하면은 달에 가든 지구에 있든 그 질량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 물질 고유한 양, 이것을 질량이라고 하거든요. 물질 고유의 양. 자, 단위는 그램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킬로그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질량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밀도를 공부해야 되는데 부피와 질량을 왜 먼저 했냐? 자, 밀도가 단위 부피당 질량이 밀도의 정의라고 나와 있거든요. 밀도라는 것은 단위 부피당 질량입니다. 자, 단위 부피당 질량을 밀도라고 불러줄 수 있어요. 단위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밀도를 계산을 해보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자, 요것을 밀도라고 부릅니다.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을 밀도라고 하죠. 자, 밀도의 단위는 그램 퍼 밀리리터,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많이 씁니다. 그램 퍼 밀리리터, 그 다음에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가 밀도의 단위가 되겠다.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부피, 똑같은 부피를 뒀을 때 질량의 차이에 따라서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거 필기 안 해도 괜찮고요.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자, 밀도를 구하는 식을 가지고 요걸 갖고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밀도를 얘도 마찬가지로 분수꼴로 만들게요. 부등호를 기준으로 양변을 봤을 때 둘 다 분자변에 있잖아요. 질량과 밀도는 둘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 둘은 비례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례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커졌을 때 나머지 하나도 같이 커진다. 이것을 비례관계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은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질량이 커지면 밀도가 어떻게 된다? 밀도도 같이 커진다. 알겠니? 이런 거 무슨 관계? 비례관계. 비례관계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2학년 1학기 때 VIR 있죠? V는 IR.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이런 거. 에서 요거 설명 한번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밀도와 부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질량이 일정할 때 밀도와 부피는 부등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는 분자변에 있고 하나는 분모변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고 밑에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반비례 관계라고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자,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외워놓읍시다. 관계를 볼 때 이렇게 그려놓고 분수꼴로 만들어 놓고 나서 부등호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비교를 했을 때 둘 다 위에 있다 비례관계. 이걸 머리에 집어넣어 놓으면 앞으로 나오는 관계식에서 대부분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자, 그래서 같은 물질일 때 양의 관계가 없어요. 양의 적자. 양의 관계 없이, 양의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양이 많거나 적거나 밀도는 일정할 겁니다. 밀도는 일정하다. 자, 그렇다는 것은 뭐일 수 있겠어요?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자, 까지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부피, 질량, 밀도, 밀도 구하는 공식, 그리고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다까지 봤습니다. 자, 두 번째 밀도를 확인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놨습니다. X축은 부피고요. Y축은 질량입니다. 단위는 부피는 ml로 세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은 g으로 표시해 놨어요. 그럼 밀도의 단위는 g/ml로 표시하면 되겠죠. 자, A와 B와 C가 있습니다. A의 질량과 부피 확인 가능하고 B의 질량과 부피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C의 질량과 부피도 확인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은 각 지점에서 A의 밀도, B의 밀도, C의 밀도는 계산해서 그냥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B와 A는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C는 기울기가 조금 작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려놓고 기울기가 뭐였죠? 기울기는 배웠을 거예요. 기울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죠.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X축의 증가량 분의 X축의 증가량 분의 Y축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X축 분의 Y축 계산해 주면 됩니다. X축의 부피가 나오죠. 부피. X축의 부피가 나오고요. Y축의 질량이 나오기 때문에 요 기울기가 곧 뭐가 될 수 있겠다? 요 기울기가 밀도가 될 수가 있겠다. 그럼 A, B, C의 밀도를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 그 다음에 B, 구해볼게요. C. 자, A의 부피는 A 어디 있습니까? 10이죠? 10. 단위 단위 치자. 단위 적자. 10ml 분의 질량은 40g입니다. 40g이 나와서 4g per ml 나왔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부피가 5ml, 5ml이고요. 질량은 20g. 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4g per ml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C의 경우에는 질량, 부피가 10ml죠. 그 다음에 질량이 20g이네요. 10ml, 질량은 20g이기 때문에 2g per ml의 밀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특징, 두 가지 특징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A와 B는 둘 다 어때요? 밀도가 4g per ml, B도 4g per ml입니다. 양은 누가 많습니까? 양은 지금 얘가 많죠. 질량도 무겁거든요. 부피도 더 커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크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 밀도를 계산을 해봤을 때 A와 B는 밀도가 4g per ml로 동일하단 말이야. 그럼 어떤 물질이라는 얘기죠? 자,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A와 B는 같은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C를 볼게요. C는 밀도가 2g per ml가 나왔기 때문에 A, B와 C는 다른 물질이죠. 그쵸?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다. A와 B는 밀도를 비교하면 같고, 그 다음에 C보다는 밀도가 더 크다. A, B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도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고 나서 각각의 밀도를 구한 다음에 밀도 비교하는 문제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매번 출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거 그래프를 보고 기울기 찾은 다음에 밀도 비교하는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밀도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동그란 물체가 있어요. 자, 가로 세로 높이가 정확하지 않은 불규칙한 모양을 가진 요 물체는 눈금 실린더 안에 물을 채워놓고 나서 물에 늘어난 부피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물체의 질량을 계산한 다음에 밀도를 측정해야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 물체는 세제곱 센티미터로 계산을 해가지고 밀도 측정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높이가 정확히 측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여기 안에 집어넣을게요. 자, 먼저 처음에 들어가 있는 이 물이라고 보겠습니다. 물이에요. 자, 물이 처음에 얼만큼 있었냐면 요 면을 읽어야 됩니다. 요 면을 읽는 거 아니에요. 여기 밑에 있는 거. 자, 여기에 물이 얼만큼 들어있었어? 20ml 들어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물체를 물 안에 쭉 집어넣을게요. 그럼 이 안에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은 물의 높이가 상승하겠죠. 얼만큼 올라갔어요? 20ml에서 44ml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20ml였고요. 부피가 44ml가 됐다는 것은 이 물체의 부피가 얼마라는 겁니까? 이 물체의 부피가 24ml라는 거죠. 이렇게 적어볼까? 20ml 플러스 X가 44ml가 됐다는 것은 저 물체의 부피는 24ml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놈의 질량 나와 있죠. 질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울이나 양팔 저울, 그냥 눈금 저울이 있어요. 눈금 저울. 다시. 양팔 저울이 있고요. 윗접시 저울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엔 그런 거 사용하지 않죠. 그냥 전자 저울 가지고 전부 질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 질량을 보니까 8g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밀도 구하는 공식으로 이 물체의 밀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24ml 분의 8g 계산하면 3분의 1g per 밀리리터. 밀도가 너무 작게 나왔는데요. 밀도가 너무 작게 나왔어요. 자, 숫자를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떤 요 물체 있어요. 자, 요 물체가 있는데 요 물체를 물에다 집어넣어서 여기 밀도가 20ml였고요. 20ml. 그 다음에 증간 물의 양이 28ml였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이 24g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냐? 늘어난 부피가 얼마? 8ml. 그 다음에 질량이 24g이기 때문에 부피분의 질량 8ml 분의 24g으로 계산해주면 3g per ml의 밀도가 나온다. 이걸 하고 싶었던 거야. 자, 일단 밀도 측정까지 맞습니다. 자, 네 번째 밀도 비교를 보겠습니다. 일단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밀도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기체와 액체와 고체 중에서 어떤 게 밀도가 가장 크냐 이거죠. 밀도는 물질이 빽빽한 정도를 보통 밀도라고 하는데 같은 부피를 가정을 했을 때 같은 부피 안에서 밀도는 고체가 당연히 밀도가 제일 클 거예요. 입자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 기체는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기체는 같은 부피라고 생각하면 입자의 개수가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고체보다, 액체보다. 그쵸? 그래서 고체가 밀도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물질들은 그렇습니다만 액체, 고체, 기체 이거는 어떤 특정한 물질이에요. 이거는 물입니다. 물. 자, 물의 경우만 일단 다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은 어떤 게 밀도가 제일 크냐? 물질의 상태 중에서 액체가 밀도가 가장 커요.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자, 물에다가 얼음을 넣었을 때 얼음이 밑에 가라앉니? 얼음이 고체잖아. 그쵸? 얼음이 물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요. 물 위로 둥둥 뜹니다. 그 말은 액체가 밀도가 더 크고 고체가 밀도가 작다는 뜻이야. 그거 왜 그럴까? 이 물이라는 물질은 얘가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할 때 그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을 채워가지고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체가 고체보다 밀도가 조금 더 커요.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체보다는 기체. 이렇게 물의 경우에만 반대로 이렇게 좀 다르게 나오니까 이것만 기억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온도와 압력에 따른 밀도 비교. 이거는 나오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교재에 간혹 실려 있어요. 문제집. 오투나 완자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 실려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교재에는 학교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자, 온도와 압력에 따른 밀도 변화 보겠습니다. 기체의 경우와 고체, 액체의 경우 조금 달라요. 자, 비교해 볼게요.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기체의 입자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부피가 커집니다.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할 수가 있었죠. 근데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는 분모가 커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압력에 따른 밀도 변화, 기체의 경우입니다. 압력이 커지면 누르는 힘, 바깥쪽에서 눌러주는 힘이 커지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는 작아집니다. 찌그러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부피가 작아지죠. 밀도가 어떻게 되나요? 밀도는 커집니다.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밀도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기체는, 자, 기체의 밀도 표현할 때는 기체의 밀도를 표현할 때는 온도와 압력을 같이 나타내 줘야 합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거 문제에 나옵니다. 자, 기체를 밀도를 표현할 때는 온도와 압력을 표현해 줘야 된다. 그러면 금, 은, 구리, 동,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을 때 기체만 찾으면 돼요. 다음 중
밀도를 표시할 때 온도와 압력을 반드시 표현해야 되는 물질은 어떤 겁니까? 기체 찾으면 됩니다. 산소겠죠. 자, 그 다음에 고체와 액체 볼게요. 고체와 액체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른 밀도 변화가 살짝 나타나긴 나타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아주 살짝 증가합니다. 아주 살짝. 별로 크게 의미가 있지 않은 정도예요. 밀도가 아주 살짝 떨어질 수는 있어요. 크게 관련은 없어요. 자, 그리고 압력에 따라서 고체와 액체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별로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따로 표시를 해주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온도와 압력에 따른 밀도 변화 살펴봤고요. 다음에 바로 들어갈게요. 물질에 따른 밀도 비교. 이건 너무 간단합니다. 자, 위치를 봤을 때 위쪽과 아래쪽 수은, 동전, 글리세린, 포도, 물, 플라스틱, 식용유, 코르크까지 쌤이 적어놨는데, 자, 밀도가 크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아래쪽에 있어야 되죠. 같은 부피라고 생각했을 때 질량이 무겁기 때문에 밑에 가라앉는 거야. 걔네가 밀도가 큰 겁니다. 자, 아래쪽이 밀도가 크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쪽은 어때요? 위쪽엔 밀도가 당연히 작겠죠. 코르크가 뭔지 아니? 코르크는 와인을 먹을 때 뚜껑 막혀 있는 거 있잖아. 되게 이게 나무처럼 나무 맞아요. 나무처럼 생겼는데 이게 몰랑몰랑한 부피가 작은 거 있어. 걔를 코르크라고 합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밀도는 어떻다? 작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물질이 있나요? 수은 액체입니다. 액체. 액체로 되어 있는 유일한 금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금속인데 액체로 되어 있어. 신기하죠? 그 다음에 동전이고, 글리세린은 화장품 만들 때 많이 쓰는 물질로서 물보다는 살짝 밀도가 커요. 살짝 더 무겁습니다. 그 다음 포도 알죠? 물 알고, 플라스틱, 식용유 다 알죠? 식용유는 물 위에 둥둥 뜹니다. 그쵸? 자, 그래서 밀도를 비교하면은 수은이 밀도가 가장 크죠? 그 다음 동전, 글리세린, 포도, 물, 플라스틱, 식용유, 코르크막의 순으로 밀도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마지막으로 밀도 관련 현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헬륨 풍선. 이거 뭘까요? 헬륨 풍선은 풍선이 하늘로 나는 풍선이 있죠? 거기 안에다가 기체를 그냥 숨으로 불어넣어가지고 풍선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헬륨을 집어넣으면 헬륨은 공기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공기 위로 뜨는 성질이 있습니다. 헬륨 풍선이 공기 위로 그냥 하늘로라고 합시다. 헬륨 풍선은 하늘로 올라간다. 왜? 공기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공기 위로 뜬다. 그 다음에 잠수부 허리에 납을, 이거 왜 다는 거야? 잠수부라고 했으니까 물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밀도가 굉장히 커야지 바닷물, 잠수를 한다는 것은 바닷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바닷물은 일반 물보다 밀도가 조금 큰 편. 사람이 있으면 둥둥 뜹니다. 자, 사람이 바닷물 밑으로 들어가려면 바닷물보다 밀도가 커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되죠. 뭘 차죠? 납덩어리를 차고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다. 바닷물보다 밀도가 커지는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명조끼입니다. 구명조끼는 스타이로폼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입고 있으면 사람은 물 위에 잘 떠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헤엄치거나 하지 않아도 그냥 잘 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LPG 경보기와 LNG 경보기가 있는데, LPG 가스예요. LNG 가스입니다. 이 LPG 가스는 그 회색깔 그 금속으로 된 통이 있어요. 가스통이라고 하는데, 그 가스통 안에 들어있는 가스는 LPG 가스예요. 얘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누출됐을 때 어디로 가겠어? 바닥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경보기는 어디에 설치해야 됩니까? 바닥에 설치해야 돼요. 우리 교실 바닥에 LPG 경보기를 설치해 놓으면 LPG 가스가 누출됐을 때 감지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LNG 경보기가 있어요. 이 LNG 가스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있죠? 전부 LNG 가스예요. 자, 얘네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경보기를 어디에 설치해야 될까? 공기보다 밀도가 작다는 거예요. 그럼 위로 뜬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LNG 경보기 위쪽, 바닥이 아니라 위쪽에 설치해 놓으면 LNG 가스를 감지하고 올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밀도 관련 현상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놔야 됩니다. 자, 밀도 파트는 이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